지난 7월 25일 일본 사이타마현 지치부시의 한 산중에서 일어난 미스터리한 사고. 폭포 아래로 미끄러진 여성을 구조하던 헬리콥터가 폭포 위쪽에 내리려다 미끄러져 추락. 베테랑 구급대원과 경찰까지 모두 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사고를 취재하기 위해 현장을 찾았던 기자와 카메라맨 역시 같은 지점에서 미끄러져 며칠 뒤 시체로 발견됐습니다. 미스터리한 사건은 우리나라 김해공항을 오가는 택시기사들 사이에서도 일어납니다. 지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단 2년 동안 김해공항 앞 택시 전용 도로의 똑같은 지점에서 무려 5명의 택시기사가 있다가 숨진 거예요. 진짜? 앞에 서 있는 사람을 들이받고 또 다른 택시와 세차장 발표가 들이받은 뒤 멈춥니다. 이들은 모두 뚜렷한 이유가 없는 과로사로 판명됐는데요. 이렇게 우리 주위에서 실제로 일어난 미스터리하고도 끔찍한 의문의 죽음들. 여름 특집 스포츠. 오늘은 실제 사건 속 괴담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한 터널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재구성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무렵 늦게까지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가던 한 남자. 피곤함을 억누르며 차를 운전하던 중 집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한 터널을 통과하는데요. 늦은 시간이라 아무도 없는 터널 안. 야, 저 진짜 무섭겠다. 그런데 터널 무섭죠? 어디서? 뒤에? 차 뒤에? 남자가 졸음을 쫓기 위해 라디오를 켜고 고개를 드는 순간 뒤에? 그는 무언가를 보고 놀라 핸들을 꺾습니다. 남자는 그 자리에서 뭔가를 바라본 채 즉사. 며칠 후 무서우시다면 이만기 씨 계속 물어보지 마세요. 안 야구로 보시면서 함께 자꾸 퇴근하던 이들 물어보세요. 역시 한밤중에 이곳을 지나게 됩니다. 딸과 함께는 너무 슬프다. 천천히 안전 운전을 하며 고요한 터널 입구로 들어가는 자동차. 요즘 회사 다니기 힘들지? 아이고, 요즘은 하는 일인데. 그래, 힘들어도 좀 참고 열심히 해봐. 힘들지만 열심히 해. 그런데 이때 이번에도 역시 그 자리에서 사망한 두 사람. 이들도 누군가를 보고 갑자기 핸들을 꺾다 사고를 내고 만 것인데요. 하루가 멀다고 사고가 나는 문제의 터널은 바로 러시아의 르포르토프 터널. 우리나라 아니면 실제 터널 안에 설치된 CCTV 화면을 살펴보니 낮에는 차들이 빠른 속도로 잘 달리는데요. 하지만 밤이 되자 오, 차 없어. 차 없어. 사고가 나기 시작합니다. 와, 더 달려봐. 이유 없이 휘청거리다 터널벽에 부딪히는 자동차. 아무 이유가 없어. 버스도 마찬가지인데 아무런 장애물도 없는데 차가 미끄러지는 모습이 신기할 정도입니다. 와, 왜 그래? 진짜 신기하다. 이만기 씨, 이거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와, 신기하네. 장난 아니다. 때문에 몇몇 러시아 사람들은 밤중에 이 터널을 무사히 통과하는 것을 일종의 담력 테스트로 여기기도 한다고 합니다. 도대체 터널 안에서 그들은 무엇을 본 것일까요?
원인이 불분명한 이 사고에 얽힌 괴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제 땅 주인이 되셨어요. 수년 전 러시아의 황무지 땅을 사게 된 한 부부. 러시아에 김인석 선배. 부부는 그 땅에 터널을 짓게 되는데 그 톨게이트를 만들어서. 터널이 인기가 치솟자 전 땅 주인이 질투심에 밤낮을 괴로워하게 되고 저것도 기억났구나. 왜냐면 저기 사유지니까 터널을 뚫어서 톨게이트. 그렇죠. 개인 톨. 부부가 여행 간 틈을 타 터널을 부셔버립니다. 예? 남의 터널을 진짜 사유재산을. 그리고 그 사실이 알려지자 사람을 고용해 독살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사람을. 이만기 씨 화면 볼 때 보지 마시고 보세요. 쭉. 이 자리에 다시 만들어진 이 레포르토프 터널에서 의문의 사고가 잇따르기 시작했다는 것. 과연 터널 안에서 그들은 무엇을 본 것일까요? 사람 막 주주주주 있다. 여름 특집 스펀지 괴담 그 두 번째는 중국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8년 전 한 가족이 산속에 홀로 버려진 이 집으로 이사를 오게 되는데요. 와, 나름 내 방이 생겼다. 내 방. 전세대 고향. 그렇게 좋아? 엄마, 집이 어째 컴컴하고 으스스하지 않아? 아 저런 우리 집. 그럼 어떠냐? 저런 집 있어요. 우리 저런 여덟 집. 식구 다 같이 있을 수 있는 얼굴이 게 더 어딘데? 컴컴하시고. 네네. 가난하지만 새 집에서 행복한 생활을 시작한 대가족. 그런데 그날 밤 오, 또 그날 밤. 할머니는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깹니다. 무슨 소리래? 야, 사운드 씨 무서운데요. 기울이지 마세요. 이런 소리가 들리긴 할머니가 더 무서운 것 같아. 소리가 들리는 곳을 향해 천천히 발길을 옮기는 할머니. 와 짜증난다. 소름 끼치는 소리의 근원지는 바로 할아버지의 방이었는데요. 살짝 열린 문틈 사이로 조심스럽게 방 안을 살펴보던 그때 할머니는 할아버지의 침대 밑에 있는 누군가와 눈이 마주칩니다. 그리고 그거 강도 센데요. 아, 진짜라니까요, 영감. 어저께 밤에 내가 분명히 봤다니까. 아 요즘 세상에 귀신이 어딨어? 아이고 아니야. 내가 할머니는 그동안 지난밤의 일을 얘기해보지만 가족들은 믿지 않았는데요. 있다니까. 이때 할아버지가 갑자기 기침을 하기 시작하더니 그만 그 자리에서 피를 토하다 쓰러집니다. 평소 건강하던 할아버지의 죽음에 가족은 슬픔에 빠지는데요. 며칠 후 그 방에서 자면 뻔한다. 또 들려. 잠든 할머니의 귓가에 또다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 그리고 지가 물러가라 해야지. 할머니는 밤새 두려움에 잠을 설칩니다. 다음 날 밭일을 하던 할머니는 작은 돌뿌리에 걸려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한쪽 다리를 심하게 다쳐 장애 판정을 받게 됐는데요. 불에 걸려서 어떻게? 야, 이 이후 사운드가 무서워. 할머니는 한시도 편히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좀 주무셔야죠. 언제까지 이렇게 안 주무시라고 이러시는 거예요, 정말.
미치지 뭐. 집에서 나가지고. 보이나 보다. 보이시나 보다. 같이 딸방 가서 자면 되지. 그렇게 10년이 흐른 10년? 10년을 동안 사셨어? 저 집에서? 귀신 나온 집에서? 이야, 대단하다. 겨우 잠을 청하게 된 할머니. 소리. 그런데 뭐야? 뭘까? 또다시 10년 전에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아 10년 만에. 아, 10년 동안 안 들리다가. 소리가 들리는 딸 부부의 방으로 향하는 할머니. 이번에 또 딸이 귀신이었나? 딸 잡으러 왔다, 딸 잡으러. 방 안은 고요했는데요. 딸이 귀신이었나 봐. 그때 나온다. 딸 죽는 거죠. 되살아나는 10년 전의 악몽. 가령 기가 막히게 했어. 어제 할머니 같다. 다음 날 우려했던 대로 사위가 퇴근길에 갑자기 의식을 잃고 사고 며칠 후에는 똑같은 식으로 아들이 피를 토하다 갑자기 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끊임없이 계속된 일가족의 죽음. 最近，丰都县虎威镇流传着一个怪异故事。该镇同心村2 이 사진 속 인물이 바로 이야기 속 실제 주인공인 펑 할머니와 손자인데요. 이들은 현재 집을 나와 움막 생활을 하며 밥을 할 때에만 집안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거짓말 같은 실화. 기묘하고 미스터리하지만 모두 실제로 있었던 일들입니다. 불가사의한 괴담은 우리들 주변에 존재합니다. 저거 안 돼, 저거. DI. 저거 진짜 무서워 저거. 근데 이게 엘리베이터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잖아요. 이게 태국 영화인가요? 아니요, 홍콩 영화인데 감독이 태국 형제. 저거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저 봤어요. 뭐야, 저. 빠르고 편리한 엘리베이터. 소름 끼쳐. 하지만 폐쇄된 공간이란 저 영화 특성 참 잘 때문에 만들었어요. 인터넷에는 엘리베이터와 관련된 수많은 괴담들이 떠돌고 있는데 도시 괴담, 다 한문이네요. 3반 담임. 그 불도? 공포의 엘리베이터. 진짜 그래. 오늘도 12시간 남았네. 아, 피곤하다. 조심해서 들어가. 그래. 잘 가. 여러분은 혹시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고등학교 3학년인 영은이는 오늘도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밤 12시가 넘어서야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는데 그런데 섰어. 이것도 무섭죠. 이러고 아무도 안 불이 꺼진 거야, 목도가. 근데 아무도 없는 거지. 깜짝이야. 독특한 표정으로 영혼을 노려보는 낯선 욕할 뻔했어. 맞는 게 돌아다닐래? 내가 저거야. 할머니는 무서운 얼굴로 다짜고짜 영혼을 꾸짖습니다. 할머니가 자꾸 밤늦게 돌아다니는데. 이상하죠, 저것도. 다음 날 또다시 밤 12시에 엘리베이터를 타게 된 영혼이 정말 이런 공포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아요. 있어요. 설마 오늘도 있는 건 아니겠지? 오야. 근데 대범하네요. 그 정도면 한번 칠지. 이때 7층에서 멈춘 엘리베이터. 이제 안 놀래? 천천히 열린다. 보여주는데 만 이번에도 기괴한 모습으로 영혼을 이리저리 훑어보는 할머니. 할머니. 내가 밤중에 돌아다니지 말랬잖아. 밤에 돌아다니지 말라 그랬지? 무섭게 영혼을 나무라는데 놀란 영혼은 얼른 엘리베이터의 닫힘 버튼을 누릅니다.
딴걸 막 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야. 할머니는 대체 무슨 이유로 매일 밤 영혼을 괴롭히는 것일까요? 야, 뭔가 반전이 오늘은 있을 것 기필코 같은데요? 이유를 알아야겠어. 왜 밤마다 나타나서 날 혼내는지. 여기 있는 학생이야. 모르겠어? 어머니를 부를 그래도 수도 더 있고 이상은 못 혼자 참아. 이렇게 못할 것 같아. 이유를 알아야겠어. 할머니를 영화 주인공들이 이유 알다가 또 비장한 각오로 엘리베이터에 오른 영희. 혼자 가고 그냥 혼자서 대단한 시간이지. 괜히 박정아 씨 보셔야지 얘기를 하죠. 아니 엄마한테 1층에서 기다리고 있으라면 되잖아. 할머니가 이제 궁금한 거지. 이유가 뭔지. 마침내 문이 열리고 예상대로 할머니는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습니다. 뭘 찾으시네. 또 무슨 나쁜 짓을 하려고 돌아다니는 거야? 할머니, 저 지금까지 학교에서 공부하다 온 거거든요? 야간 자율학습이요. 밤중에 돌아다니지 말고 성불해. 밤중에 돌아다니지 말고 성불해. 밤중에 돌아다니지 말고 성불해. 오 무서워. 내 이럴 줄 알았어. 뭔가 있었던 거야. 12시에 끝나서. 오, 야 이거 너무 뭘 무섭잖아. 그렇게 쳐다보고 서 있어? 엘리베이터 혼자 타고 와야 되는데. 아 어떻게 해 이거? 얼마나 더 괜찮라고? 잡기공이 왜 이렇게 많아? 야 이걸 어떻게 할 거야? 할머니가 그렇습니다. 할머니는 엘리베이터를 맴도는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 밤마다 기이한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오야 이거 뭐야? 저 뭐야? 오야 너무 무섭다. 야 이 할머니 대단하다. 사는 건 없지만 많이들 먹고 좋은 곳으로 가시게. 오야 와 아까 거기 위에서 뭐 아래로 내려오는 거 진짜 대박이었다. 무섭죠? 그리고 엘리베이터와 관련된 또 하나의 괴. 아 그만 놀래키는데. 죄송합니다. 찍어놓은 게 있어서. 여기 충분한데. 이쁜 만. 오야 이건 너무 무서운데? 벌써 새벽 2시네. 또 엄청 혼나겠구만. 현철 씨는 하던 일을 마무리하고 서둘러 사무실을 빠져나옵니다. 여기 지금 퇴근하는 길이야. 금방 갈게.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2층에서 도통 움직이지 않는 엘리베이터. 고장난 거잖아. 이상하네. 뭐 잡고 있나? 고장이 났겠지. 이렇게 안 올라와. 새벽에 그지 누가 잡을 일은 없지. 고장이 났겠지. 그런데 여기 홀스층인데? 이상하면 큰일 말아야지. 뜻하지 않게 홀수층 엘리베이터를 타게 된 현철 씨. KBS도 열려요. 안 쓰죠. 뭐야? 뭐야 이거? 이때 5층에서 멈춰선 엘리베이터. 왜 내려? 이상하네. 하지만 5층 엘리베이터 앞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자꾸 가면 되지. 뭘 봐요? 아무도 없는데. 무서운데 왜 저걸 봐? 그거 왜 내려? 아니 또 늦은 받침 시간에 버튼을 누른 누가 현철 퇴근하는 씨.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랬겠죠. 뭐. 남자분이니까. 회사가 없으니까. 뭐야, 10,000원? 10,000원이라고? 저는 이 괴담은 뭐. 다시 받침 버튼을 눌러보지만 엘리베이터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촬영한다고 몇 번. 마지막 탄 귀신 내려야지. 마지막에 탄 귀신이 내려야 엘리베이터 나와요. 마지막에 탄 귀신. 지금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내리라고. 아 저분은 봤나요? 못 봤죠. 나중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또다시 울리는 정원 추가 진짜 무섭다. 경고. 혹시 하는 마음에 엘리베이터 밖을 살펴보지만 역시 아무도 없습니다. 아래 차고 있고. 그렇죠. 이 사람 못 보고. 계속 불 들어오고. 이 뒤에는 사람이 고장 났나? 다 여자야. 왜 다 쳐다보고 있어? 감독님이 시켰잖아요. 계속해서 울리는 정원 추가 경고.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단 한 명이 탔을 경우에도 정원 초과 경고음이 울릴 수 있는 것입니까? 엘리베이터는 그 1인당 65kg으로 해서 인승을 계산하는데 그 1000kg 있는 경우에는 적재 인원이 15명이 됩니다. 그래서 정원 초과 경고음은 적재 하중에서 105%에서 110% 될 때 울리게 되어 있는데요. 그 저울 장치를 고의적으로 조작한다면 한 명이 타더라도 정원 초과 경고음이 울릴 수가 있습니다. 누가 보이죠? 매달리는 거 아니야, 누가? 그래서 무게 감지 장치를 직접 조작해 보았습니다. 정원을 수정한 후 한 명이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아, 정말 정원 초과 경고음이 울리는군요. 나중에 탄 사람이 내려야 되는군요. 그렇다면 혹시 이런 경험은 없으십니까? 벨을 누르지도 않았는데 엘리베이터가 자동으로 내려와 열립니다. 있어.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일까요? 일반적으로 엘리베이터는 일정 시간 콜이 없는 경우 승객의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 1층에 내려와 대기하고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 아파트 출입문에서 승객의 정보를 인식하는 카드키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확인하여 엘리베이터 제어관에 신호를 보내고 엘리베이터가 자동으로 내려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좋은 아파트였네요. 여긴 그 좋아 보이지 않아요? 지금 당신이 탄 엘리베이터에는 누가 있습니까?